최근에 개발된 골다공증 주사제는 이 항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뼈가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지만 뼈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퇴골두골괴사, 무혈성 괴사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약물적 치료입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절을 재생시킬 수 있는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외래에서 괴사가 초기에 발견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약물 치료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힙한 TV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학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이러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약물 치료는 필요 없고 그냥 지켜보다가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들이 아주 팽팽하게 서로 간에 토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런 초기 괴사 환자분들에서 약물적 치료를 시행했던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에서 골다공증에 쓰는 치료약제를 치료제로 사용을 했을 때 뼈가 약해져서 골두가 붕괴되는 것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문을 냈음에도 또 역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 논문이 최근에 어떤 다른 논문에서 인용되었어요. 그 논문은 바로 대퇴골두 골괴사를 현대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는 논문입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저희가 썼던 논문이 인용되어서 이제는 그냥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다른 연구가들도 저희 치료를 대퇴골두 골괴사의 약물적 치료 중에 한 가지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대퇴골두 골괴사 치료에 시행하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던 것이고요.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는 뼈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뼈가 오래되면서 뼈가 좀 약해지거나 성질이 좋지 않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뼈가 그런 오래된 뼈를 흡수하고 또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래된 뼈, 성질이 좋지 않은 그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하고요. 그런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뼈가 좀 없어지거나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골모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골세포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에 골모세포가 뼈를 새롭게 형성하면서 또다시 정상적인 뼈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골다공증에서는 이 두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가 좀 더 과하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뼈를 생성하는 골모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 흡수가 더 빨리 진행되면서 골이 약해지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의 약제들의 목표는 이 파골세포,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뼈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증진시키거나 그대로 두거나 방해하지 않는 그런 치료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골다공증 약제는 이런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동시에 뼈가 생성하는 골모세포의 기능까지도 조금 억제를 하면서 새롭게 뼈가 생기는 것을 좀 방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골다공증 주사제는 이 항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파골세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골모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뼈가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지만 뼈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퇴골두 골괴사에서 골두가 무너지는 것은 이 뼈가 흡수되는 현상 때문에 구조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정상적인 대퇴골두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험 인자가 과도한 음주 그리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대퇴골두 골괴사가 생기는 거예요. 골두 내에 어떤 부분에 뼈가 죽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뼈가 괴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뼈가 손상이 되거나 뭐 잘못되면 이것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은 뼈 조직에 혈관이 이제 막 자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파골세포가 동원이 되면서 이 죽은 뼈를 흡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뼈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골세포가 뼈를 이렇게 잘 흡수를 하는데 죽은 조직이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괴사된 부분이다 보니까 골모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가 죽은 조직의 뼈를 자꾸 흡수하면서 그 구멍이 쉽게 말해서 그 약해진 부분이 커지게 되면 그냥 일상적인 체중에 의해서도 골두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체 원리를 사용한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 대퇴골두 골괴사의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파골세포를 억제시켜서 이 죽은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죽은 뼈가 흡수되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모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괴사된 조직의 바깥으로부터 뼈가 조금 조금씩 생성이 되도록 허용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치료제로 도입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진짜로 바깥쪽에서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뼈가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뼈가 붕괴되지 않고 인공관절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이 생겼던 거죠. 사실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100%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조건 이 대퇴골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치료를 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 이 항체 원리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대퇴골두 붕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적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도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골두 골괴사로 진단을 받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MRI상에서도 골두가 붕괴되기 전인데 그 연골화 골절이 있고 뼈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고 굉장히 아파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무조건적으로 인공관절을 권하지 않고 일단은 단순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단순 관찰을 했지만 이와 같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를 씀으로 인해서 골두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치료를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효과적으로 골두 붕괴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초기 괴사 환자분들에서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치료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나도 이런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이게 좀 과도하게 사용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항상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경우에 이 치료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퇴골두 골괴사로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골두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러나 아직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정도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써서 골두 붕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의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이 또 다른 유수한 의미 있는 저널에 논문에 실려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내용도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